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핑계 아닌 핑계지만 너무 바빴습니다. 지금도 바쁘고, 현재는 9월부터 저기 12월까지 계속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새학기 준비로 바쁘겠죠. 현재는 고등부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고요. 현재는 중1하고 중3이 시험 기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 중1, 중2, 고등 이렇게 애들이 시험 기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름 무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긴 하지만 잘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나름 현실적인 부분이긴 해요. 좀 있으면 이제 새학기가 오잖아요. 올해도 이제 2달 정도 남아서 그 현실적인 부분과 밀접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 학원 선택하는 부분 있잖아요. 학원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교육 부분 파트가 뭐 공부방도 있고, 뭐 교습소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도 있어요. 학원도 뭐 대형 학원이 있고, 뭐 중형 학원이 있고, 소형 학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시고 언제부터 시작하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새학기가 오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이 기질이나 성향,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 기질이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그리고 건강한지,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해서 할 생각이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꾸 아이가 어른들이 봤을 때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지, 아니면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열정을 퍼부어서 밤새서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자기 스스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니고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시켜도 안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 아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일단 고집이 세거든요. 뭐, 저희 둘 아이 자체가 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큰애 같은 경우는 조금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굴려서, 선생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기도 할 정도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아이가 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잔머리는 잘 굴리진 않지만 고집이 세갖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라고 해서 학원을 다닐 그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제가 해봤냐면,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수학을 좀 보내고 싶어갖고, 학원을 여기 3층에 있는데 2층까지 끌고 왔어요. 그 6학년짜리인데. 근데 결론은 못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면, 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단원 평가가 마음에 점수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더 잘 봤대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 스스로 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가진 않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가도 뭐 덜렁덜렁 대기도 하고 이런 친구고 한 놈은 뭐 잔머리 굴리고 이런다 보니까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대형 학원을 갔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를 꼼꼼하게 받기는 힘들겠죠. 잘못하면은 그냥 앉았다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또 반면에 자기 스스로 하는 아이고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고 공부에 욕심 있는 애들은 큰 학원을 가든 작은 학원을 가든 간에 잘 따라갈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원이든 교습소든 그 시스템 같은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이 공부 시스템 프로그램이 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대 같은 경우도 뭐 어린아이인데 뭐 저녁 늦게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고려하실 것 같아요. 그 학원이나 교습소나 공부방 등하원 거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뭐 갈 수는 있어요. 그런 학원들도 있기는 한데 그 몰리는 시간대에 잘못 걸리게 되면 이제 꼼꼼히 지도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시간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애들이 이제 잔머리를 굴리겠죠. 나 조금 이따 갈래, 이거 먹고 갈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부모와 실갱이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시간대가 이렇게 딱딱딱 있는 학원들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나 뭐 시간이나 등하원거리를 보시면서 약간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보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원에 계시는 교사나 아니면 원장님 마인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그 학원에 아니면 교습소 이런 데 너무 자주 바뀐다. 잘 바뀐다. 뭐 2, 3개월에 바뀐다. 아니면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 기간 중에 교사가 바뀌었다. 이런 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원들은 조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학원을 옮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옮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성향 자체가 옮기고 나서 옮기면 혹은 선생님 바뀌면 적응을 좀 오래 해야 적응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입장에서는 어, 학원이나 선생님 자주 바뀌는 학원은 조금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성향으로 봤을 때 적응을 오래 해야 된다면 그런 학원은 뭐 적응하는데 2달 걸리는 애라면 2달은 그냥 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원장님 마인드도 좀 잘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봐요. 이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줘요. 뭐 교사가 하는 행동, 뭐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사라는 자체가 영향이 되게 큰 직업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나 원장님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원은 뭐 과정 지향적인 학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결과만 보고 아이들한테 말을 좀 거칠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 이런 기질 뭐 학원 시스템이나 뭐 교사 원장 이런 부분들도 잘 뭐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걸로 이거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그 가치관이 맞아야 그 학원을 보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 가치관도 학원을 선택하는데 주요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관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학원이랑 맞는지 잘 보셔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영어 학원이 어학원도 있고 보습 학원도 있고 입시 학원도 있어요. 어, 뭐 입시학원, 보습학원 이런 게 어느 하나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 교육에 있어서 다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려고 교사들이 다 애쓰고 있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뭐 지금 또 하는 얘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고, 개인적인 얘기라는 거는 뭐, 제 말이 다 예스 아니고 옳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입시 자체가, 한국의 입시 자체가 영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배우는 목적이 유학을 간다, 어학연수를 가기 위한 거라면 꼭 원어민 있는 어학원을 가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 입시 쪽이 목적이시라면 어학원을 꼭 보내고 싶다 하시면 어학원에서 경험을 하시고 5학년 정도 됐을 때는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으로 옮기시는 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성적이 중1 성적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중1도 보는 시스템이에요.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초 5, 6하고 초 5, 6 그 가르치는 거 하고 중1 하고는 조금 그 수준의 갭이 많이 커요. 그래서 꼭 초 5, 6 정도의 학원 쪽으로 가서 중1 대비를 하셔서 학원을 가시는 게 중1 성적도 영어도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하고도 조금 그 갭이 되게 수준이 커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문법을 하더라도, 독해를 하더라도 그 조금,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고 개념을 빨리 제대로 하시고 개념 같은 걸 잘 다져놓고 문제도 상당히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안 풀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위에 지문을 해석을 할 수 있고 내용을 알더라도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 파악하는 어떤 문제를 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문제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애들이 알고도 틀리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조금 어, 입시에 대해서 초중고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학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 기질 성향 너무 중요하죠. 이거에 맞게 보내야 되잖아요. 뭐 성향이 예민한 스타일이고 꼼꼼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대형 학원을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기질 성향, 그다음 학원 시스템, 공부를 할 마음이 있어도 학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보내게 되면 그 실력이 발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사나 원장에 따라서, 그 과목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요. 이 과목은 재밌다, 재미없다, 힘들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도 해요. 물론 과목상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는 평생 오래 해야 되는데, 뭐 수학이든 영어든 과목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롱런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사나 원장님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어요. 네 번째는 학부모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에 따라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학원을 선택하셔서 내년에 더 알차고 좋은 새학기, 그리고 중1 올라가는 친구, 고1 올라가는 친구, 그 다음에 초1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요 정도 하고요. 환절기가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뭐 독감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병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 항상 잘 키워주시고요. 건강 잘 챙겨서 애들도 잘 돌보고 저도 애들을 몸 관리 잘해서 애들 시험 준비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애를 쓰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활기찬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